조선의 패피들은요, 원하는 거 하나 사려고 집 팔고 논 팔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었다니까요. 역사 썰캐스트. 저 진짜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죠? 시계 하나 때문에 오픈런까지 했는데 아휴, 명세서 보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아니 뭘 또 그렇게 한숨까지 쉬어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사랑이 좀 병적인 수준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 뭐 현대사회의 병폐죠, 병폐. 헤이, 그걸 지금 병폐라고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걸요? 네? 조상님이요? 그럼요. 지금 명품 사는 건 뭐랄까 그냥 애교 수준이에요, 애교. 진짜 명품 지옥 찐 플렉스의 시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조선시대. 에이, 조선시대요? 조선하면 그냥 딱 그 청렴결백한 선비 이미지잖아요. 가 쓰고 도포 입고 그게 무슨 명품이랑 상관이 있어요. 하하, 그 이미지가 바로 교과서가 만든 환상이죠. 조선의 패피들은요, 원하는 거 하나 사려고 집 팔고 논 팔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었다니까요. 목숨까지요? 아니, 옷이나 장신구 때문에요? 네. 자, 그럼 그 살벌했던 조선 힙스터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갓부터 시작할까요? 가지요? 그냥 대나무 쪼가리로 만든 검은 모자 아니에요? 와, 지금 그 갓을 대나무 쪼가리라고 하셨어요? 큰일 날 소리. 그 당시 최상급 총형갓 하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였는데요? 뭐 비쌌겠죠. 한양에 있는 번듯한 기와집 한 채 값이요? 네? 미쳤다. 아니, 모자 하나가 집 한 채라고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그냥 부동산을 얹고 다닌 셈이죠. 와, 아니 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그래요? 이게 그 만드는 과정이 거의 뭐 변태적이에요. 대나무를요, 사람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쪼개요. 머리카락보다요? 그게 손으로 돼요? 네. 그걸 최고급 명주실이랑 엮어서 오칠을 수십 번씩 하고. 근데 진짜 끝판왕은 뭐냐면 햇빛에 딱 비췄을 때 그 안이 은은하게 비춰야 돼요. 와, 원조 시스루룩이네요. 그렇죠. 완전 실용성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간지를 위한 거죠. 이야,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갓의 완성은 갓근에 있거든요. 아, 맞다, 갓근. 거기다가 막 보석 같은 거 달았다면서요? 네, 호박, 수정, 금, 은, 온갖 비싼 보석들을 막 박아 넣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 애플워치 스트랩, 줄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기분에 따라, 옷에 따라 바꿔 차는 거죠. 근데 그 스트랩 하나하나가 거의 뭐 롤렉스 시계값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그럼 돈 없는 가난한 선비들은 그냥 구경만 했겠네요. 아니요. 더 놀라운 건 가난한 선비들도 빚을 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마통 떨어서라도 명품 갓을 샀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밥 굶어가면서까지. 그게 그 사람의 신분증이자 자존심이었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갓이 후줄근하면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무시당하기 싫어서라도 무조건 좋은 걸 써야 했던 거죠. 아, 갓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 그 자체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갓 꽂혀주는 갓 수선장인이 지금의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 연봉이 높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헐, 직업으로도 괜찮았겠네요. 근데 자료 보니까 조선 초기에는 남자들 패션이 훨씬 과감했던데요? 귀걸이요?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재밌죠. 우리가 조선하면 신체 발부 수지보모 이래서 몸에 상처 내는 거 싫어했을 것 같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조선 초기 남자들 귓불에 구멍 뚫고 엄청 굵은 링 귀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완전 힙합인데요. 상상이 안 가네. 도포 입고 링 귀걸이. 그래서 명나라 사신들이 그걸 보고 막 기겁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 야만인들 뭐냐고. 아하하, 재밌네요. 근데 결국 선조 임금이 어허, 부모님이 주신 몸에 구멍을 내다니 하면서 금지령을 내려버리죠. 아, 그래서 사라졌구나.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을 억지로 막으니까 그게 더 은밀하고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터져나와요. 그게 바로 여성들의 가체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남자들의 사치가 갓으로 표현됐다면 여자들의 사치는 이 거대한 가발로 폭발한 거죠. 근데 이건 좀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아, 그 실록에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네.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절을 하다가 그 갓의 무게를 못 이겨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기록이. 우와, 실화라고요? 아니, 가발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네. 정식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크고 무거웠던 거예요.
가격은 뭐 기본이 집 매채값이었고요. 와, 당연히 이것도 왕이 금지했겠죠. 물론이죠. 영조 임금이 제발 그 흉측한 것 좀 머리에서 내리라고 몇 번이나 금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양반집 부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가채를 쓰지 않으면 위험이 안 서서 기죽어서 밖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단체로 저항했어요. 대박. 왕의 명령보다 내 간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명품 소비의 핵심이에요. 듣다 보니까 알겠네요. 가시든 가채든 결국 그게 신분제 사회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뭘 머리에 썼는지가 곧 내 신분증이고 권력이었던 사회니까요. 지금 우리가 비싼 차키를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놓는 거랑 똑같은 심리인 거죠.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네요. 그런데 이 모든 사치 문화를 그냥 한 방에 올킬해버린 전설의 아이템이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네, 가채보다 더한 게 또 있었다고요? 있었죠. 이것 때문에 당시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저것을 착용한 자들은 당장 모조리 잡아들여라 엄형까지 내렸어요. 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행이 끝났나요? 아니요. 더 놀라운 건 왕이 금지령을 내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려고 달려들어서 전국적으로 풍기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니, 잡혀간다는데 그걸 더 샀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 처음엔 기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양반집 귀수들한테 퍼지고 나중엔 남자들까지 이걸 탐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남자까지요? 아니, 대체 뭐길래요? 이것 때문에 한양 집값이 들썩였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라니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정리 좀 해볼게요. 왕이 금지했는데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환장했고 나라 경제까지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딱 두 개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바로 익명성과 섹슈얼리티. 익명성이랑 섹슈얼리티요. 네. 그리고 그 폭탄 같은 조합을 가능하게 한 아이템이 바로 전모 때문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어우동 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우동 모자요? 아,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기생들이 쓰던 엄청 크고 화려한 모자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라가 뒤집히고 목숨까지 걸어요? 바로 그 뭐 그리 대단하냐 하는 질문이 핵심이에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셔야 해요. 이게 그냥 모자가 아니에요. 지름이 거의 1m에 달하는. 네. 1m요? 잠깐만요. 1m면 거의 사람 키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개인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걸 쓰면 얼굴이 그림자 속에 완전히 가려져서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익명성은 확실히 확보되네요. 근데 그게 섹슈얼리티랑 무슨 상관인데요? 바로 그 다음 장치 때문이에요. 모자 테두리에 너울이라고 부르는 아주 얇은 비단을 길게 늘어뜨렸거든요. 너울이요? 네, 거의 발목까지 오는 길이로요. 평소에는 그냥 실루엣만 희미하게 비치는데 바람이 살짝 불면 그 너울이 휙 헛날리면서 아, 목선이나 턱선, 어깨선 같은 신체 일부가 아주 찰나의 순간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건 완전 반칙이잖아요.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다 그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게 사람 더 미치게 만드는 건데. 이거 완전 의도적인 거네요. 그런 사회에서 전모는 나를 완벽히 숨기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이 모순적인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얼굴은 가렸는데 그 어떤 옷보다도 더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군요. 근데 이게 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만약 기생들만 썼다면 그냥 그들만의 문화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양반가의 규수들이 이걸 보고 어머, 저거 너무 힙하다 하면서 따라쓰기 시작한 거예요. 헐, 양반집 여자들이요? 네, 유행이 신분의 경계를 그냥 무너뜨리고 들불처럼 번져나간 거죠. 와, 그럼 길거리 나갔는데 저 너울 뒤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기생인지 아니면 옆집 대감댁 마님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유교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겁니다. 신분 질서가 시각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거죠. 아찔한데요, 진짜. 그렇죠. 길에서 추파를 던졌는데 알고 보니 같은 가문의 당숙모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말세로 가는 징조였던 겁니다. 이건 그냥 옷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군요. 당연히 나라가 가만히 안 있었겠네요. 그렇죠. 조정에서는 이걸 음란하고 사치스럽다, 즉 음사로 규정하고 바로 왕명을 내려요. 전모 착용을 엄금하라고요. 그럼 이제 다들 안 썼겠네요? 왕명인데? 천만에요.
조선의 패셔니스타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금지령이 내려지자 포도청 군관들이 길거리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이요? 네, 뒤록을 보면 거의 갱스터 영화 같아요. 전모 쓴 여인을 발견하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모자를 낚아채고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세상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모자를 폭력적으로 찢어버렸다고요? 이건 거의 공권력을 이용한 폭행 수준인데요?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여성들의 반응이에요. 기록을 보면 모자를 빼앗기고도 우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단속반을 비웃으며 지나갔대요. 와, 심지어 단속반이 나타나면 전모를 품속에 얼른 숨겼다가 그들이 지나가면 다시 꺼내 쓰고 보란 듯이 활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깡이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근데 그걸 저항정신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금지되니까 더 갖고 싶어지는 과시욕은 아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물론 그런 과시욕도 엄청나게 작용했죠. 금지령 때문에 전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아, 금지템이 되면서 오히려 더 비싸진 거군요. 그렇죠. 이걸 세는 것 자체가 나는 법도 어길 수 있을 만큼의 돈과 권력이 있다는 재력 인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당대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였다고 분석하기도 해요. 와, 하나의 모자를 두고 정말 다양한 욕망들이 충돌했네요. 그럼 이런 패션 전쟁이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였나요? 남자들은요? 그럴 리가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반대로 부와 신분을 더 노골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경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조선 후기 사치품의 끝판왕, 단비가죽, 즉 초피가 있었죠. 단비가죽이요? 아, 모피코트 같은 거요?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데요? 설마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나요? 상상을 초월하죠. 괜찮은 초피 목도리 하나를 사려면 당시 중인 계층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전 재산을요? 목도리 하나에? 네. 그런데도 한양 종로에 나가려면 이 초피 아이템 하나쯤은 걸쳐야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이게 없으면 저 친구는 개가죽을 둘렀다고 수군거리며 대놓고 왕따를 식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요. 옷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서열 매기는 건 정말 질색인데.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골 땅 팔아서 아들 유학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초피 사느라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와, 이걸 보다 못한 실학자 박재가는 그의 책 북학에서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판해요. 의복제도가 사치로 치우쳐 나라의 재물이 마르니 이는 나라를 좀먹는 벌레와 같다고요. 나라를 좀먹는 벌레라. 표현이 정말 섬뜩하네요. 그만큼 심각했던 거죠. 이 사치 풍조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드라마틱한 건 이 사치가 신분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잖아요. 옷 때문에 신분제가 흔들려요? 원래 조선은 법으로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을 엄격하게 구분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은 상인이나 여권 같은 중인 계층이 훨씬 많은데 사회적 대우는 가난한 양반들이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 그 모순이 옷으로 터져 나온 거군요. 바로 그거죠. 돈 많은 신흥부자들이 내가 돈이 없나? 가오가 없나? 벌금 내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로 양반들보다 더 비싼 옷, 더 화려한 초피를 온몸에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야말로 틀렉스네요. 돈으로 신분을 이겨버리는 거군요. 가난한 양반들 배 좀 아팠겠는데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죠.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다 해진 도포 입은 가난한 선비 옆에 어제까지 머리 조아리던 상인이 온몸을 최고급 비단과 초피로 감싸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힐끗 쳐다보며 어이쿠 나으리 날이 더운데 옷이 참 시원해 보이십니다 하고 비웃는 거죠. 우와, 상상만 해도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저 같으면 밤에 이불 찼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니까 영조나 정조 같은 강력한 왕들도 수십 번이나 사치 금지령을 내립니다. 제발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하고요. 하지만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아니, 영종조 시대면 왕권이 정말 강했을 텐데 왜 효과가 없었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단속해야 할 관리는 뇌물받고 눈 감아주고 심지어 왕실 가족들까지 몰래 유행템을 착용하다 걸렸으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무너진 거죠. 와, 정말 왕도 못 말리는 패션 열정이네요. 법으로도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욕망의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엄하고 점잖은 백의 민족 이미지 속에는 이렇게 치열하고 화려한 욕망이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충격의 연속이네요. 시스루 효과를 노린 전모부터 등골 브레이커 초피까지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 끝난 거죠? 이걸로 끝이라고요?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패션 이야기 일부에 불과해요. 네, 진짜 무서운 건 이 화려함 속에 감춰진 밤의 문화예요. 밤의 문화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장르가 19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19금 정도로 순진하지 않아요. 이렇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던 조선의 패션 피플들이 밤이 되면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벌였던 충격적인 파티와 은밀한 모임들, 역사에 차마 기록으로 남기기조차 두려워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헐, 그냥 옷 입고 폰만 잡은 게 아니라 그걸로 뭔가 더 엄청난 일들을 벌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밤의 문화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진짜 대반전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위인으로 배웠던 아주 유명한 역사적 인물도 이 추문의 중심에 연루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조선 밤문화를 주름잡던 최고의 힙스터, 뭐랄까 핵인싸 대장이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권력을 잡고는 그 문화를 자기 손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린 파괴왕이 됐다는 거죠. 파괴왕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네, 흥선대원군이로.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아는 그 흥선대원군 맞아요? 그 쇄국정책, 척합이 세우고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무서운 할아버지잖아요. 맞아요. 그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요? 그런 사람이 당대 최고의 힙스터였다고요? 이건 뭐 전교 1등이 밤에는 클럽 죽돌이였다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 거죠.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기 전에 젊었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바로 상가집게였어요. 일부러 몸을 낮추고 바보 행세를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건달, 왈패들이랑 어울려 다녔던 거예요. 아, 맞아요. 그 파라코 행세. 일부러 막 재산 탕진하고 방탕하게 놀면서 나는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정확해요. 근데 그 연기가 너무 리얼했던 거죠. 기생집은 뭐 제 집처럼 드나들고 투전판, 그러니까 지금 도박장이죠. 네, 도박장.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당대 조선의 모든 유흥과 유행을 그냥 완벽하게 마스터해버린 거예요. 와우.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갓근 멋있게 매는 법부터 시작해서 요즘 어느 주점이 술이 좋더라 이런 정보까지 전부 다 꿰고 있었던 거죠. 이야, 완전 밤의 황제였네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해요. 그렇게 그 세계를 잘 알았다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좀 봐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자기 손으로 다 부숴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놀아본 놈이 더 잘 안다라고 하잖아요. 아, 대원군은 양반들의 허세랑 사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자존심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안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권력 잡자마자 칼을 댄 곳이 군대도 세금도 아니고 바로 패션이었던 겁니다. 의복 개혁령을 탁 내려버려요. 패션을 건드렸다고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한데 왜 옷을요? 명분은 아주 그럴싸했어요. 아니 이 넓은 가책은 바람 불면 날아가고 문 드나들기도 불편하지 않소. 또 이 넓은 소매는 일하기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소. 이러면서요. 아, 실용적이지 못하다. 네, 이제부터 다 줄입시다 하고 강제 미니멀리즘을 선포해버린 거죠. 잠깐만요. 아까 그 자료에서 당시 고급 갓이 기와집 한 채 값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돈으로 수억 원짜리 명품인데 그걸 그냥 줄이라고요? 주지는 수준이 아니었죠. 길거리에 포졸들을 쫙 풀어서요. 가위를 들고 다니게 했어요. 설마? 네, 규격보다 큰 갓을 쓴 양반이 보인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가책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와, 수억 원짜리를 그냥 길에서 가위로요? 그렇죠.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내 페라리 범퍼를 전기톱으로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와, 저라면 피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몇 년 돈 모아서 롤렉스 시계를 샀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시계는 불법입니다. 보이면 망치로 깹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한 비유예요. 실제로 당시에 한양 길바닥에 양반들 꼭소리가 끊이질 않았대요. 아이고 내가, 내 돈, 내 가오 하면서요. 아, 진짜 목적이 그거였군요. 양반들 기껍기. 그렇죠. 단순히 거추장스럽다는 건 핑계였고 그 양반들의 권위와 자존심의 상징, 바로 그 패션을 박살내야 한다. 이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하긴 그 넓은 소매랑 높은 가챙이 다 위험을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맞아요. 그걸 간파하고 제일 아픈 곳을 찌른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기강 잡기만은 아니었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게 엄청 치밀한 경제 정책이었다고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당시 조선이 청나라에서 비단 같은 사치품을 너무 많이 수입해서 은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아, 국부 유출. 네,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였죠. 그래서 대원군의 의복개혁이 이런 사치품 소비를 강제로 막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경제정책이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와, 진짜 입체적인 인물이네요. 자기가 그 플렉스 문화의 왕이었으면서 왕이 되자마자 패션 테러리스트로 돌변해서 옛날 동료들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잖아요. 완전 통수죠. 근데 그 이유가 나라 경제까지 생각한 큰 그림이었다니. 근데 솔직히 좀 통쾌하지 않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 기와집 한 채값짜리 갓, 땅 팔아서 산 비단옷, 그거 다 백성들 고열 짠에서 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대원군 가위질 한 방에 길바닥 쓰레기가 되는 꼴이라니. 이게 바로 진정한 금융치료이자 참교육 아니었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너희들 이제 그만 돈질하라고 정신 차려라. 이거네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메시지였죠. 아니 솔직히 그 힙스터 양반들 당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어요. 빚내서 갓 사는 건 기본이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팔아서 옷 한 벌 해 입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조선의 그 화려했던 플렉스 시대는 대원군의 가위질 한 방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어떤 교훈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유행을 너무 앞서가면 찍힌다. 그것도 맞는데 저는 유행의 허무함, 이게 가장 와닿아요. 우리가 전 재산을 털어서 유행을 조차도 시대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그게 다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거. 와, 완전 뼈 때리는 말이네요. 사실 오늘 카드값 명세서 보고 좀 우울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요? 지금 제가 사고 싶어하는 그 한정판 운동화도 어쩌면 10년 뒤에는 그냥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갓처럼요. 바로 그거죠. 진정한 명품은 거치장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랑 마음의 여유라는 걸 우리 조상님들이 피눈물로 증명해 주신 셈이죠. 이야, 오늘 분석 정말 대단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선비들이나 요즘 우리나 사람 사는 모습은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기기도 하고.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라 이렇게 욕망이랑 돈, 권력이 뒤엉킨 진짜 삶의 현장이었던 거죠. 완전요. 이제 사극 볼 때마다 배우들 간만 보일 것 같아요. 속으로 저건 기와집 몇 채짜리일까 하면서요. 재밌게 보시겠네요. 네, 정말 새로운 시각을 얻어갑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썰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줘. 우린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